네, 안녕하세요. 이번 미래생활 디자인은 한번 책과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은 굉장히 이로운 매체이고 유튜브는 굉장히 해로운 매체이다. 자, 하지만 지금 정말 유튜브 천하이잖아요. 자, 이러한 유튜브 시대에 책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일까? 자, 이러한 유튜브 시대에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면 뭐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시대에 맞는 방향일까?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역을 일단 건드리는 건데 아마 저에 대한 비난 댓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댓글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내 동생은 책을 안 읽으니까 비판력이 없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이 띵 하더라고요. 그런가? 책을 안 읽으면 사람이 비판력이 없어지나? 유튜브만 보면 사람이 쉽게 휩쓸려가나?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었고요. 또 제가 초등학교 강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입니다. 자, 요즘 시대에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독서일까? 여기에 있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내용들을 오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이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생각 전달해 볼까 해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성전, 성물, 아주 홀리한 존재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가 요즘 시대는 책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이거는 신성 모독 수준으로 저를 반박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 항의를 받을 때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계에서 반발이 심해요. 선생님들 아니면 학부모 강의할 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함에 의문을 던져보고 성역을 한번 깨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띵 하고 의문이 들었던 책을 안 읽으면 비판적 사고를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의문은 이거예요. 자, 책 같은 경우에는 비판력을 형성하는데 좀 어떻게 보자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일방적으로만 고정된 지식을 전달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유튜브는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요 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유튜브가 오히려 그러면 비판력을 기를 수 있는데 도움되는 측면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실제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한 모임에서 독일 사회의 선진성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오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편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 사회는 뭐든지 우수하고 한국 사회는 이래서 안 되니까 우리 정치인들 아주 썩을 놈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길래 뭔가 이상하다.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렇지도 않은 측면도 있는데 책을 읽고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편향돼 버리는 거예요. 책이라고 사람들을 편향되지 않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전 느꼈거든요. 자, 반대로 제가 그래서 최근에 독일 교육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더니 제일 상위에 나온 게 이 두 영상입니다. 상위에 나온 두 영상 자체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는 이렇게 12분, 7분짜리 짧은 상반된 의견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보다 균형적인 시야를 갖는데 오히려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너무 유튜브를 사람들을 편향하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조회수 잘 나온 위에 걸 보시더라도 영상마다 그 주장에 반박하는 댓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요즘 영상 보실 때 저 말이 맞나 싶으면은 댓글도 같이 보시잖아요. 아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영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측면들을 어떤 그 시청자분이 댓글로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파악이 가능하고 내용 정정이 가능한데 유튜브는 편향된 사고를 갖게 하는 아주 유해한 매체인가? 그리고 책은 정말로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전 유튜브가 나은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이 저처럼 보진 않나 보죠, 유튜브를. 자, 그리고 저는 미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것이 특히나 미래 생활 디자인 컨텐츠를 보시면 제 주장이 맞아요 라기보다는 제가 늘 질문을 던지죠. 구독자분들에게. 그 의견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편향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사안을 보길 원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서빙 로봇 원할까라고 질문 던졌더니 정말 다양한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신 의견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서빙 로봇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으로 접하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서빙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 얼마의 투자가 들어갔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은 얼마이다. 이렇게 보면은 서빙 로봇이 앞으로 대세구나. 이렇게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뭐 책이냐 유튜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 자체가 토론, 경청, 의심, 팩트 체크와 같은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비판 정신을 저는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다고 비판 정신이 생긴다? 이건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을 읽으면 비판적이 생기고 유튜브만 보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의 질 저는 요즘에 향상되고 있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도 몇 년 전에는 학부모 강의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방법은 많은 책을 읽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유튜브에 질 좋은 영상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유튜브를 하니까요. 작가들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책은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정보가 요즘 같은 시대에 느려요. 자, 둘 중에 비교를 해볼게요. 책이랑 유튜브.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역시나 유튜브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가 느리게 바뀌는 세상이라면은 진득하게 독서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정보가 바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그때그때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유튜브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뉴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만 하더라도 책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올해 초반부터 해가지고. 근데 몇 달이 지나면은 벌써 내용이 틀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 책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도 못 읽죠. 그 트렌드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트렌드를 습득하는 게 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책을 읽으면 느려요. 오히려 유튜브에서 다양한 해외 매체나 구글링도 일단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보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요즘에 투자 붐이잖아요. 주식 투자 같은 거. 책을 읽으면은 투자 성향에 대한 그런 철학 같은 걸 배울 수는 있지만 투자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자, 그래서 유튜브가 좀 더 요즘같이 빨리 바뀌는 시대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민감한 사안들 같은 경우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책을 본다고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유튜브에 비해서 그렇게 책이 나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유튜브가 나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독서의 단점, 정보 찾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요즘 정보 어디서 찾으세요? 아마 유튜브로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책을 찾는 방법으로 가시겠죠. 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거죠. 치밀한 구조와 아주 방대한 근거들. 너무나 방대하죠. 근데 이게 장점이지만 제가 볼 땐 반대로 단점이기도 해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내 전문 분야라서 아주 꼼꼼히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면은 이런 두꺼운 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가끔인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두껍고 길고 장황하다, 책은.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람들이 너무 장점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좀 제가 삐딱한가요? 그리고 독서의 단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자, 일단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음성 언어로 되어 있는 거 이 둘 중에서 호모사피엔스에게 더 효과적인 전달 방식 자체가 뭐죠? 원래는 호모사피엔스들에게 이 문자 문화라는 것은 역사도 별로 되지 않았고요. 우리 뇌에게 적합한 방식도 아닐 거예요. 수렵 채집인 때 무슨 문자가 필요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화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문자로 정보를,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책으로 보면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접하면은 확 와닿죠.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음성 언어로 설명을 하니까 정말 조금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 얼마나 이걸 생생하게 전달을 해줘요. 음성 언어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쏙쏙 되죠. 그리고 저는 조승현 작가님도 좋아하시는데 원래 작가이지만 이제는 거의 뭐 유튜버가 되신 것 같아요. 유명 유튜버.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잖아요. 정보 전달도 잘 되고. 그리고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유튜브 채널을 열기 시작했죠. 각 분야의 전문 분야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코딩을 배운다?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코딩 학원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인기 있는 코딩 채널 거기 유튜버가 더 잘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수학도, 영어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 콘텐츠도 너무나 많은 게 요즘에 유튜브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 책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많죠. 한 책이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또 그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긴 영상부터 짧은 영상까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학부모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는요,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아이들 뇌에 해로워요. 이게 맞는 말인가? 뇌 과학적으로 해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건 진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적응의 문제이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껏 이미지로 전달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또 문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너무 신기한 현상 아닌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못 봐서 문자로 봤던 건데. 자,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뭐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만화로 된 과학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청소년이었으면은 저는 지금 교육을 유튜브 보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교육 자체를 아예 안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왜 이렇게 책만 이렇게 대단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실까?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서가 먼저라 그게 주라서 중요하고 유튜브가 보충 수단이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는 먼저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유튜브가 주된 수단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인 자료가 궁금해졌다. 그러면은 독서를 하는 게 시대의 흐름과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 게 이거예요.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로운 매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변 피셜이에요. 자, 책이랑 유튜브 둘 중에 거짓 정보가 더 많은 것은 어느 쪽일까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유튜브가 거짓 정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유튜브라는 특성 때문에 거짓 정보가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아졌고 더 좋은 정보도 많아졌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입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거짓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정보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수단은 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잘못된 정보, 좋은 정보가 같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책에는 정확한 정보만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고전이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든지 마르크스 자본론,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뭐 이런 걸 보면은 자, 여기에 맞는 내용인가? 이 지금 시대에 이게 다 맞는 내용만 적혀 있나요?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의 욕구를 성적인 것으로만 결부를 시켜가지고 현 시대에는 엄청 비판이 많죠. 마르크스 자본론,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굉장히 위험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실제로 망하라는 자본주의는 안 망하고 사회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이 책에 의미하는 점은 있지만 이 책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죠. 국부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책을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현대에서 이 책을 해석한 시각까지 같이 배워야 한다는 점. 그래서 책만 가지고 진실을 논한다든지 거기에는 정확한 정보만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트렌드 서적 몇 년 전에 나온 거 보면 이런 내용 적혀 있죠. 삼성전자는 몇 년 안에 망한다. 어떤 미래학자분이 이런 주장하셨었어요. 그리고 3D 프린터가 가정마다 도입이 될 것이다. 이런 서적 많았고, 부동산 시장의 폭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책으로 보면 이걸 보면서 다른 댓글 의견을 볼 수 없으니까 믿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통해서 반대 의견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는 일종의 자정 능력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가 올라오면은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짓된 정보만 너무 올리면은 조회수가 일단 안 나와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라면은 이제 댓글로 비난과 비판과 정정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꿋꿋하게 버티면은 유저들의 심판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튜버들이 거짓 정보를 올리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했을 때 이런 사과 방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역시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유튜브의 안 좋은 점들도 파악하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유튜브를 볼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끼리도 스스로 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학교에 다니는 어떤 친구가 자, 유튜버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대.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어버렸다고 칠게요. 학교에서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유튜버 말만 듣냐? 너 되게 멍청하다.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정 능력이 또 있다는 거죠, 저는. 유튜브가 그렇게 해로운가요, 애들한테? 잘 모르겠어요, 전. 욕을 배운다? 평소에도 배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아이들에게 유튜브로 정보 얻으라고 조언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유튜브로 정보 얻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유튜브를 보고 필요한 정보 또 있으면은 독서를 보는 게 요즘 방향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분들이 특히 그런 경우 많은데, 교사분들이. 근데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이 참 부러운 점이, 일단 제가 구독해 놓은 채널 중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별의별 직업들의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채널인데, 정말 책에는 뻔하거나 정제된 착한 척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 저는 이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책에만 나온 그 이상화된 사회로서 직업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뭐 대표 때문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셀레브만 보더라도 다양한 직업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세바시 채널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책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거 보고 마음에 들면 또 책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핵심 내용만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도 얻는 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먼저 유튜브를 보고 관심이 더 생기면 책을 읽는 게, 옵션으로 책을 읽는 게 요즘 방향 아닌가? 그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해로운 점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육에 요즘에 유튜브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꽤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보는 측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부산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아드님이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게임하다가 레벨업 하려고 유튜브로 찾아서 공략법 배우고 실행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요즘은 저렇게 배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길래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선생님들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또 요즘 학교 숙제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적으라는 거 말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적으라는 숙제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현 시대에 맞는 방향이다. 저도 내용 중에 그 콘텐츠 중에 미래 새로운 직업들이라고 올린 것이 있는데 이걸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댓글 달리는 게 난리예요. 학교 과제 자료로 채택되셨습니다. 미친. 다 학교에서 왔어? 다들 학교에서 왔죠? 요약 좀 해줘봐요. 자, 이 30분짜리 영상도 길다고 요약해달라고 이러고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이 30분짜리 영상도 지루해 하고 있는 판에 이 시대에 책을 읽으면서 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요를 하면은 애들이 참 공감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거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독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독서를 해서 얻는 점들이 있어요. 우리 문자를 해석하면서 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뇌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있는데 계단으로 다녀야지 건강해진다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뉘앙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신력 기르려면 단체 기압도 견뎌내야지. 이런 거랑 비슷한 뉘앙스 아닌가요? 사실 정신력은 이렇게만 기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자, 그 나라 문화를 알려면 언어를 배워야 돼. 사실 문화를 아는 더 좋은 방법은 비정상회담이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그 문화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외국어 배우는 건 진짜 오래 걸리고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책을 읽으면 어떤 활성화 측면이 있다는 거. 자, 너 내비만 보면 평생 길도 모르고 바보 된다? 보통 내비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공간 감각도 익혀야지 네 뇌에 좋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삽질을 하더라도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저 너무 책에 환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과거에 가졌던 그 신성함을 너무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게 지식의 소유 시대에서는 인터넷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는 독서를 읽고 책을 정말로 암기하고 씹어 먹는 게 중요했던 시대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발달하고 유튜브가 많아지면서 채널도 많아지면서 지식의 공유 시대 언제든지 접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렇게 책을 중요시 생각하실까요? 자, 그리고 이걸 다른 식으로 비유해보자면 과거는 저장 장치 시대고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 자, 우리의 지식은 사실 어느 정도 클라우드와 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직접적으로 시스템이 뇌에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거의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돼서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를 포너 사피엔스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포너 사피엔스에 동의를 하시는지 자체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이 포너 사피엔스 시대, 이러한 현 시대, 앞으로 미래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거든요.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그 정보들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편집, 구성하고 새로운 관점과 용도로 재창조해내는 게 포너 사피엔스의 미래의 능력, 현재 필요한 역량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이 생각도 해볼게요.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해 갈 때 요즘 기업에서 책 많이 읽는 사람을 인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채용을 해가나요? 아마 요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란 창업해본 사람,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많은 사람, 대회 수상자, 아니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낸 사람, 이런 성과를 내는 사람이지 예전처럼 1년에 100건 읽는다 이런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현 기업 문화에서도 그렇게까지 과거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책이라는 신문물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유튜브나 인터넷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책만 보고 있다.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서 그 3D 입체 감각도 익히고 빠릿빠릿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조합해내는 능력도 중요한데 책만 읽는 아이가 과연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원하는 그리고 잘
자신의 역량을 형성해가고 있는 아이일까? 이렇게만 본다면 또 이것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드실 거예요. 자,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렇게 반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봤습니다. 그래도 독서를 해야지 창의력과 상상력이 생겨요. 그래서 반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책을 읽으면 창의력이 생기나요? 정말 그래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볼 때 창의력을 길러낼 때 제일 중요한 교육은 독서 교육이 아니라 PBL 교육,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것저것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습득한 다음에 조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창의성이 진짜 창의성이죠. 만약에 책으로 생긴 창의성이라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탁상공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냐? 이런 거 같은데. 그리고 또 PBL 교육 말고도 제가 볼 때 창의성에 좋은 건 독서라기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디제잉이라든지 음악 작곡하는 걸 배운다든지 코딩이라든지 아두이노 배우는 거, 직접 뭔가를 표현하는 게 창의성 기르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책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저렇게 뭔가 활동하는 걸까요? 책을 읽는 걸까요? 물론 책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또 저는 상상력에 있어서도 이런 숲 유치원에 다니면서 숲을 이렇게 체험하고 하면서 생겨나는 상상력, 그리고 현대 미술을 보면서 저렇게 아주 미니멀리즘하게 도형, 기호화된 것들을 보면서 저건 뭘까? 뭔가를 상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아이들에게 상상력 도움 된다고 봐요. 근데 책을 읽는다고 상상력이 그렇게 향상이 되나요? 차라리 미술관 다니고 숲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 상상력이 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덜 지루해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책이라는 것이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은 아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앨런 머스크의 생각과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분이 하시는 프로젝트 중에 이게 있잖아요. 뉴럴링크. 우리의 뇌를 아예 인터넷과 연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속도로는 인공지능과 사고 그 정보력에 있어서 대결 자체가 안 되니까 빠르게 아예 인터넷과 연결이 뇌가 돼가지고 바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면 완전히 책이 뇌 발달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피켓 시위하면서 말려야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책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진짜 제가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그 의견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뭐가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심사숙고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있고 관심 있고 독서가 재밌다면 해도 되는데 안 읽히는데 굳이 억지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독서를. 자, 그리고 왜 애초에 책이 왜 존재했는지, 왜 우리 인류가 문자로 기록을 했는지 살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이유가 뭐냐? 그 시절에는 카메라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에 기술이 좋아져서 볼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과거의 유물인 책을 신성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자, 만약에 재미난 상상, 예수님, 부처님 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다면은 이들이 유튜브를 했을까요? 책을 썼을까요? 저는 아마 유튜브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채널, 부처님 채널. 실제로 지금 저는 법륜 스님 좋아하는데 그 스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증문즉설, 사상을 전파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정작 이 예수님, 부처님도 책으로 지혜를 얻으신 게 아니죠. 실제 체험과 사색과 돌을 닦으면서 이런 걸 느끼신 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아예 타고나신 건가? 아무튼 그냥 책으로 지혜를 얻으신 건 아니잖아요. 책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 이분이 지혜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대화였어요. 문자가 아니라 대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끌어내는 삼파술이라고도 하죠. 심지어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제가 원문까지 확인한 건 아닌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책은 너무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책이라는 것은 비판력을 길러줄 수 없는 수단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책의 미래, 종이책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TVN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거든요. 김영하 작가님께서 진행하신,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현 시대 책의 가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한 달에 책 4권 이상 읽어요. 전 책 읽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제가 느끼는 책의 가치가 뭐냐면은 일단 가장 만들기 쉽다는 거. 그 방대한 정보를 적을 때 제일 쉬워요. 텍스트로만 적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으로 만들려면은 이 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책으로 적게 되면은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적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1차 자료로서 저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언어로 구성된 하나의 장르, 시라든지 소설,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재미의 장르로서 읽는 거 좋다고 봐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의 가치, 아주 치밀한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뭐 니체라든지 푸코라든지 마르크스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일단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니체는 제외하고 일단 푸코만 생각해 보더라도 논리 구조가 너무 치밀한 나머지 읽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프랑스나 독일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 교육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교육 한국에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생각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미난 상상 해볼게요. 이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이들과 만나 실제로 대화하는 법, 그리고 이들의 강의나 인터뷰 영상을 접하는 법, 이들의 저서를 읽는 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면 이들의 생각을 제일 잘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1번,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 마지막이 3번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거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책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건 저는 그거는 또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독서라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되어 있다. 성물처럼. 유튜브는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는 것 같다. 몇 년 사이에 질이 저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책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선택을 이미 하신 거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당장 지금 댓글을 통해서 보시면서 제 이야기와 반대 내용도 들으시면서 균형적으로 비판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고요. 저 역시도 말하는 저 역시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 댓글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결국에는 독서가 제공하기 어려운 유튜브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방식보다 책이 낫나요? 책이 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 정말로 책은 이렇고 유튜브는 해로운가요?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읽고 싶으면 읽는 것이지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요즘 시대에는.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읽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반면에 유튜브는 일상생활로 이미 너무나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필수라고 봐요.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요즘에 뜨고 있는지, 투자 내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저는 유튜브를 안 보는 것은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유튜브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미래 채널의 조회수가 지난 1, 2년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만큼 저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조회수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나만의 가치를 더 높이고 더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자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책과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댓글을 읽으면서
당신이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하면서 우기면서 댓글을 읽거나 대댓글을 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대댓글 다시면서 토론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절대로 비방은 하지 맙시다.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댓글이 달릴지는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안 볼 거라. 자, 그래서 미래생활 디자인 이번 시간은 유튜브라는 이미지 시대의 정보를 좀 이런 쪽으로 얻으면 어때? 이게 좀 더 미래 방향 아니야? 쌍방향 소통도 되고 정보도 빠르게 올라오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잘 조합해서 재창조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생활 디자인, 미래 교육, 우리의 미래 자기개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댓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